그런데 밖에서는 처음 해보세요. 밖이라니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되물었습니다. 집이 아닌 곳에서 말이에요. 재미있지 않나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정난 씨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평생 안전한 곳에서만 했거든요. 이렇게 창고 같은 곳에서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일입니다. 올해 64입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길더군요. 35년 동안 다닌 회사를 떠나니 할 일이라고는 텔레비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웠어요. 아내는 매일 같은 잔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당신 집에만 있지 말고 뭔가 좀 해봐.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며 연락도 뜸했고 가끔 안부 전화를 해도 형식적인 대화뿐이었죠. 정말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 근처 대형마트에 파트타임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큰 기대는 안 했는데 다행히 청소와 카트 정리 업무로 채용이 되었어요. 첫 출근 날이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아침이었습니다. 마트 입구에서 고객들을 맞이하며 어서 오세요. 인사를 드리고 사용하신 카트를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길을 묻는 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것도 나름 보람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생기가 돌았습니다. 마트에는 여러 연령대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저와 비슷한 나이대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이거나 4, 50대 주부들이었죠. 처음 며칠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지만 점차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찬 코너에서 일하시는 한 분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윤정란 씨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50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반찬을 진열하고 김밥을 만드시는 모습이 참 단정하고 차분해 보였거든요. 김장을 하시면서 김치를 담그시는데 손도 참 야무지시더라고요. 제가 매장 청소를 하러 반찬 코너 근처를 지날 때면 가끔 눈이 마주치곤 했는데 그때마다 살짝 미소를 지어주시더군요. 처음 몇 주는 그저 직장 동료로서 간단한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정도의 대화였죠. 그런데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동일 씨, 정년 퇴직하시고 취업하신 거예요? 처음 정난 씨가 말을 걸어주셨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동안 누군가 저희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퇴직하고 구한 거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는데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맞아요. 저도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까 집에서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남편은 바쁘다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난 씨는 58이고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다고 하시더군요. 두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이제는 각자 독립해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아내와는 몇 년째 각방을 쓰고 있었고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죠. 요즘 젊은 손님들 입맛이 참 까다로워졌어요. 예전엔 이런 반찬이나 김치도 잘 사갔는데 제가 담근 김치는 솔직히 진짜 맛있거든요. 반찬 코너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정난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예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휴게실에서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믹스 커피를 타서 마시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거든요. 동일 씨는 퇴직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인쇄 일을 했습니다. 35년 동안 한 회사에서만 일했어요. 와, 정말 성실하셨네요. 요즘 그런 분들 드물어요. 대단하세요. 정난 씨가 저를 보는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더군요. 저는 젊을 때부터 마트에서 일했어요.
결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뭘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일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거든요. 서로의 외로움을 조금씩 나누면서 가까워졌어요. 정난 씨와 대화할 때만큼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난 씨가 갑작스럽게 이상한 질문을 하셨어요. 동일 씨, 여자가요. 입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요? 순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갑자기 웬 이상한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난 씨의 표정을 보니 농담은 아닌 것 같았어요. 글쎄요. 하나 아닌가요? 입 말씀하시는 거면 아니에요. 세 개예요. 정난 씨가 빙긋 웃으며 일어서시더군요.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럼 제가 직접 보여드릴까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정난 씨가 창고 쪽으로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창고 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정난 씨가 문을 살짝 닫고 나서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여기겠죠. 정난 씨가 자신의 입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상체를 살짝 가리키시는 정난 씨의 손짓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요. 아래쪽을 은근슬쩍 가리키시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때요? 이제 믿어지시나요? 정난 씨의 눈빛이 장난기와 진심 사이를 오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정난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오시더니 조용히 속삭이셨어요. 먹어볼래요? 정난 씨의 그 한마디가 창고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60년을 넘게 살면서 이런 상황에 처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난 씨의 눈빛은 진지했지만 동시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이. 정난 씨가 이렇게 당돌한 분이었나? 하지만 그런 복잡한 생각들보다 더 강한 것은 정난 씨의 주도적인 모습에 대한 놀라움과 설렘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일순간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난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오셨을 때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손끝이 떨렸지만 정난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동일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정난 씨가 능숙하게 저를 진정시키려 하시더군요. 마치 이런 일에 경험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오히려 제가 더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창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마트의 소음도 다른 직원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둘의 숨소리와 심장 뛰는 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난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려 했지만 정난 씨가 먼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와는 달리 전혀 망설임이 없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난 씨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처럼 친절하면서도 주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정난 씨의 리드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저와 달리 정난 씨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셨거든요. 괜찮으세요? 무서우시면 언제든 말해요. 정난 씨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오히려 저를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처음이라서요. 동희 씨는 정말 귀여워요. 재미있게 놀아봐요. 정난 씨의 이런 모습이 너무 놀라웠어요. 평소 조용하고 수줍어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그 순간부터 시간은 다르게 흘렀습니다. 정난 씨가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셨어요. 저는 그저 그 흐름에 맡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정난 씨는 정말 능숙하셨어요. 제가 어색해하거나 당황할 때마다 부드럽게 진정시켜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동희 씨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정난 씨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정난 씨의 리드 덕분에 점차 편해질 수 있었어요. 정난 씨가 워낙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니까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난 씨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다른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처음 해보세요. 밖이라니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되물었어요. 이렇게 집이 아닌 곳에서 말이에요. 재미있지 않나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정난 씨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평생 안전한 곳에서만 했거든요. 이렇게 창고 같은 곳에서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처음이에요. 그럼 제가 잘 해드릴게요. 긴장되시죠? 정난 씨가 장난스럽게 웃으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런 스릴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서는 항상 조용히 예측 가능하게 안전하게만 살아왔는데 이런 상황이라니. 예순이 넘은 나이에 이런 걸 경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정난 씨가 더욱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절대 해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난 씨의 이런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평소 조용하고 얌전하신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모험을 즐기시는 면이 있다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는 이런 건 정말 처음이라서 괜찮아요. 제가 문 쪽을 지키고 있을게요. 누가 오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정난 씨의 배려에 감동하면서도 동시에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 새로웠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이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도 이런 스릴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동희 씨, 얼굴이 완전히 빨개졌어요. 정난 씨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이런 상황이 나쁜 기분은 아니시죠? 정말 그랬어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동시에 짜릿하고 흥미진진했어요. 마치 금지된 것을 하는 것 같은 스릴이랄까요. 밖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오히려 더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실감이 났거든요. 정말 아무도 안 올까요? 지금 시간에는 아무도 창고에 안 와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용히 해야 돼요. 정난 씨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런 비밀스러운 상황 들킬 수도 있다는 위험감, 그리고 정난 씨의 당돌한 모습, 모든 것이 제 감각을 깨웠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을 때 저는 놀라운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었습니다. 아니, 젊었을 때도 이렇게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정난 씨의 체온이 느껴졌을 때 저는 정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욕망이 아니라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동희 씨, 정난 씨가 제 어깨에 기대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안전한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이런 기분을 느끼네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불안하고 떨리면서도 동시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난 씨와 함께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들은 마치 영화처럼 아름다웠어요. 서로를 향한 순수한 마음, 조심스러운 손길,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천천히 영화관에서 상영되었습니다. 흑백 영화에서 칼라 영화로 바뀌었어요. 정난 씨는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그런 정난 씨를 보면서 저도 한 사람의 남자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난 씨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뭐가요?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줘서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냥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는데 오늘은 윤정란이라는 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오랫동안 그냥 가장의 역할, 직장인의 역할만 해왔는데 정난 씨와 함께 있을 때는 한동일이라는 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위로였습니다. 외로웠던 마음,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마음들이 서로를 통해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어때요? 기분이 어떠세요? 정난 씨가 여유롭게 웃으며 물어보셨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아직도 정신이 없었어요. 좋은 의미에서 놀라셨기를 바래요. 정난 씨가 장난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여유만만하셨어요. 우리는 천천히 옷을 정리했어요. 정난 씨는 자연스럽게 몸단장을 하시면서도 계속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이제 밖으로 나가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해야 해요. 정난 씨가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티가 날까 봐. 괜찮아요. 동일 씨는 원래 얼굴이 빨갛잖아요. 정난 씨가 재치 있게 농담하시니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창고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정난 씨가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동일 씨도 그렇죠?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정난 씨를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만날 때마다 정난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업무 중에 스쳐 지날 때도 은근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만 아는 비밀이 생긴 거죠. 며칠 후 정난 씨가 또 다시 저를 창고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궁금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창고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 정난 씨와 그런 경험을 한 후로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난 씨와 있을 때만큼은 진짜 제 자신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동일 씨, 저 요즘 이상해요. 집에 가서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난 씨가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저도 집에 돌아가면 하루 종일 정난 씨 생각만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눈 뜨면 마트에 나올 생각에 설레더라고요. 정말요? 저 같은 아줌마한테 정난 씨가 자신을 낮춰 말씀하시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제 눈에는 정난 씨가 참 아름다운 분이었거든요. 나이는 저보다 6살 정도 어리셨지만 예쁘고 소녀 같았습니다. 창고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정난 씨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은 저를 여자가 아니고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봐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그런 존재로만요. 정난 씨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묻어났어요. 아이들도 다 컸는데 저는 여전히 엄마 역할만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윤정란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는 몇 년째 각방을 쓰고 있고 집에서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 같은 존재였거든요. 퇴직하고 나니 더욱 쓸모없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동일 씨와 있으면 오랜만에 여자가 된 기분이에요. 그날 창고에서 정말 오랜만에 대접받는 느낌이었어요. 정난 씨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시더군요. 그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저도요. 정란 씨와 있으면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해주는 존재가 되어갔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정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동일 씨, 혹시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결혼한 사람끼리. 정난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상황이 올 줄도 몰랐고, 저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나이 들어서 만난
첫사랑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느 날은 정난 씨가 더욱 과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동일 씨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창고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거죠. 동일 씨가 요즘 창고 정리를 자주 하던데 그러게 정란 씨도 맨날 같이 들어가고. 혹시 둘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럴 리가. 저 나이에 무슨.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다른 직원들의 수근거림이 귀에 들어왔어요. 정난 씨도 눈치를 채셨는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동일 씨, 우리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느꼈어요. 하지만 뭐요?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정난 씨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럼 더 조심스럽게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창고에 들어가는 시간을 조절하고 휴게실에서도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정난 씨를 보는 제 눈빛이나 저를 바라보는 정난 씨의 시선에는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같은 연령대의 여직원 한 분이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미숙 씨가 자꾸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정난 씨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네, 저도 느꼈어요. 특히 우리가 창고에서 나올 때마다. 미숙 씨는 정난 씨와 비슷한 나이로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은 직접적으로 묻기 시작하더군요. 창고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정리할 게 그렇게 많아요? 아, 그냥 물건 정리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이 같이 들어가던데 혹시 무슨 특별한 업무라도 있으신가요? 점점 압박해오는 분위기였어요. 정난 씨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동일 씨 들킬까봐 무서워요. 괜찮아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정난 씨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동일 씨, 혹시 저 같은 사람과 이렇게 지내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세요? 왜 후회를 해요?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정말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상관없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설레는 일이 또 있을까 싶거든요. 정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봤어요. 고마워요, 동일 씨. 저를 이렇게 봐주셔서. 그날 우리는 창고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대화만 나누는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더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란 씨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을 때 정난 씨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봤어요. 저는 20대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어떤 감정이요? 설레는 거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감정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었을 때도 이렇게 순수하게 누군가를 좋아해 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좋은 시간만 계속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부터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남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동일 씨,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될까요? 정난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불안한 마음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정난 씨와 창고에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마트 문을 닫고 나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였어요. 저는 카트 정리를 마치고 정난 씨는 반찬 코너 마무리를 끝낸 후 창고에서 만나곤 했거든요. 창고 안은 어두웠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그리움을 달래듯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나이를 잊고 서로에게 빠져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동일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정난 씨가 제 품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도요. 이런 느낌이 있을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외로워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말 동희 씨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난 씨의 고백에 뭉클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정란 씨를 사랑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몸을 움츠렸어요. 누군가 문을 열고 우리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평소 저희를 의심하던 미숙 씨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어딘가 경멸스러운 표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정난 씨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떨고 계셨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직장에서 이런 일이. 미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우리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동희 씨,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정난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내일이면 마트 전체에 소문이 날 거예요. 저 나이에 무슨 짓이냐고. 정난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니 이미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었어요. 다들 저희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에이, 설마? 저 나이에 무슨 하지만 직접 봤다잖아요. 창고에서 그런 일을 정말 부끄럽지도 않나 봐요.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이 귀에 모처럼 박혔어요. 정난 씨는 제 눈도 마주치지 않으시고 김치만 계속 담궜습니다. 점심시간에 점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동일 씨,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직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아니요, 별일 없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직장에서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업무에 집중하는 게 좋겠어요. 점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난 씨가 조용히 제게 다가오셨어요. 동희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창고가 아닌 마트 뒤편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정난 씨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나 있었어요. 저 사직서 냈어요. 왜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안 돼요, 동희 씨. 이렇게 되면 서로만 상처받아요. 저는 괜찮지만 동희 씨까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정난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그만둘게요. 혼자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아니에요. 동희 씨는 계속 일하세요. 저 때문에 동희 씨까지 그만두면 안 돼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난 씨 없는 마트에서 일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정란 씨, 후회되세요? 후회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동희 씨 덕분에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요. 저도 그래요. 정란 씨와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히,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요. 정난 씨는 그날 조용히 마트를 떠나셨습니다. 특별한 작별 인사는 없었어요. 다만 지나가면서 살짝 눈을 마주쳤을 뿐이었어요. 그 눈빛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 뒷날 사직서를 냈어요. 점장님은 아쉬워하셨지만 붙잡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마 상황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출근 날 혼자 창고에 들어가 봤어요. 그 조용한 공간에서 정난 씨와 나눴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난 씨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이 말이에요. 지금은 다시 집에서 예전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달라진 건 없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가끔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정난 씨와 함께했던 그 몇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생생하게 살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정이 있을 줄 몰랐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설레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비록 좋지 않은 방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저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난 씨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죠. 가족들은 각자 바쁘고 배우자와는 오랜 세월 동안 정이 식어버렸고 그런 와중에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봐주고 관심을 가져준 상황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가끔 마트 앞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난 씨가 생각납니다.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 건강하게 지내고 계실까? 어느 날은 우연히 정난 씨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을 봤어요. 뒤에서 보니 정말 정난 씨 같아서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다른 분이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정난 씨를 그리워하고 있는지를요. 정난 씨도 저를 가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짧았던 시간이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아요. 저는 운 좋게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비록 끝이 아쉽긴 했지만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보물 같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때의 기억만큼은 마음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런 희망을 품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정난 씨도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간만큼은 우리 둘만의 특별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처럼 늦은 나이에 예상치 못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나 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에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거나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저한테는 정말 큰 격려가 됩니다. 영상 밑에 따봉 모양을 누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진실한 경험담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용기를 줍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